이제 4월 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초 그리고 5월 중순 이때 5월이면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또 이렇게 카네이션이 많이 이렇게 활용되는 날인데, 그런 날에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유튜브를 카네이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카네이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포채꼴 모양으로 딱 생겼잖아요. 지금요. 예. 포채꼴 모양처럼 생겼는데,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굴곡이 졌어요. 여기.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하고 수채화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양철 지붕, 스레트 지붕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딱 보면 이 부분이 반은 밝아지고 반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예, 또 반은 밝아지고 반은 어두워지고, 반은 밝아지고 반은 어두워지고, 반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곡으로 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는, 이게 전체적으로 양감이 또 나니까 이게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안쪽에는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또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갈수록 밝아지고, 이는 반대로 이렇게 올수록 밝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가 진해져서 연해집니다. 여기도 진해져서 연해지고, 진해져서 연해지고, 이거는 갈수록 또 진해지고. 예.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굴곡 이렇게 양철 지붕을 이렇게 세워 넣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런 원리로 된 거죠. 이런 원리로. 이 안에도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다. 이걸 세웠을 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일자로 세워진 거를 또 휘었어요. 이걸 이렇게 휘어 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걸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하나씩 세우게 되면 이런 모양이 서잖아요.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자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일자로 아래로 수직으로, 원기둥 모양으로. 근데 이게 원기둥 모양이 아니라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겼으면 이 부분도 진했다가 연해지고, 진했다가 연해지고, 진했다가 연해지고,
이렇게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나눠지는 거죠. 이게. 예.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해지고 점점 맑아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굴곡이 이렇게 져서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예. 그리고 이 바깥에도 이렇게 굴곡이 지지만 안쪽에도 굴곡이 지거든요. 그리고 이쪽 편에도 밝은 거 어두운 거 요거처럼 똑같아요.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개의 겹으로 됐다 봐요. 여러 개. 무슨 말이냐면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더 있고 바깥에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꽃 모양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꽃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이 꽃 모양이 여러 개로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원을. 이 원을 형성해서 여기다가 꽃 모양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원리로 되니까 이 원에서 조각만 내주면 돼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조각만 이렇게 내주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 안에서는 안쪽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갈수록 밝아지겠죠. 이게 안쪽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안쪽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는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고,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고,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부채꼴 모양이 겹겹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은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몽우리처럼 아주 정직하게 자랐잖아요. 여기는 규칙적이라고 본다면 불규칙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오히려 규칙적인 게 더 형태 뜨기도 힘들고 생넣기도 더 힘들지만, 불규칙적인 거는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는 게 A, B, C, D, E, F 이렇게 쭉 있다면 여러 종류의 모양이, 아무 모양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뭐 털렸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무작위적이에요. 이게 불규칙적인 게. 보세요. 이렇게 모양 하나, 기계는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많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명암이 이거 명암하고 똑같아요. 형태만 이럴 뿐이지 명암은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연하게 해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게,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이것도 어두워지게. 그리고 요 안쪽 편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여기가 진해가지고
연해지고, 여기도 여기가 진해가지고 연해지고, 여기가 진해가 연해지고. 그럼 여기는 왜 박느냐? 이 잎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떻게 돼요? 휘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약간 휘어진 거죠. 더 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자로 돼 있던 게 이렇게 휘어지고 더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니까 이렇게 모양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빛을 요 봤잖아요, 빛을. 예. 이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빛을 받으니까 오히려 하얗게 놔두는 거죠. 이런데도 이렇게 밝게 빛을 받는 부분은 남겨주고, 이런데도 중간에 남겨주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어떤 데는 밝고 어떤 데는 어둡고 어떤 데는 밝고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쉽잖아요, 요 밑에 거는. 예. 그냥 원기둥 이렇게 해주고, 이 꽃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이렇게 그림자. 좀 쉽죠?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명암이. 그래 보면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다 모든 흐름들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런 거, 요런 원리를 알고 나중에 명암을 넣으면 돼요. 좀 말해서 밝은 데는 연한 빨강, 조금 어두운 데는 진한 빨강, 그리고 붓터치도 나중에 색을 넣을 거지만, 아이고, 이런 부분, 경계 부분 있잖아요. 이 경계 부분. 이 경계 부분은 그냥 크고 작고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이파리 한 개. 요런 모양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는 이렇게 또 잡으시면 되고. 쉽죠? 이렇게 따라하기가. 또 뒤에 하나, 요 흰 부분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줘도 돼요. 여기 지금 명암이 좀 전혀 없어서 그랬는데 명암만 적용시키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잡아주시는 선생님이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좀 촬영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유리병이 꽂힌 이 위치가 가만히 보면은 이 화면 정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벗어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황금 분할 비율이라는 1대 1.618 그 비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반이 1대 1이라면 0.618이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비율대로 나눠서 중심축을 여기다 두고, 여기에 지금 여기 유리병을 위치를 잡았습니다. 여기를 잡고, 그리고 이 기울기를 이쪽으로, 또 요 여백이 많은 쪽으로 기울기를 주면서 꽃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구도를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이 붓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카네이션 꽃
꽃잎 끄트머리가 보면은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붓을 사용하면은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나타내지겠죠, 그죠? 일일이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걸 갖고 이렇게 톡톡톡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이 두 개의 붓을 같이 쓰겠습니다. 같이 물감에다가 팔레트에다가 그 물감을 이 붓 두 개를 갖고 같이 이렇게 막 비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이고, 그죠? 밑에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꽃입니다. 카네이션 꽃잎. 아래쪽에 있는 꽃잎이고, 위쪽에 있는 꽃잎이니까, 항상 저 위에서부터 아래를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나아요. 나머지 흰 부분을 남겨줘야 된댔으니까. 그리고 사진하고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조금 형태가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요 붓을 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쪽 부분 있는데 요런 모양을 다 끊어지게, 모양이 다 끊어지게 깨끗한 형태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요 밑에 쪽에는 더 어둡습니다. 이게 더 어두운 부분은 이게 마르기 전에 색을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 가지고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아래쪽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지난 동백꽃 할 때처럼 어둡다 하는 부분만, 포인트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간단하잖아요. 엄청 쉽죠. 이거는 그냥 울퉁불퉁하게 거칠거칠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요 위에 부분, 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그게 무작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막 꼬여져 있잖아요. 꼬여져 있는 부분에 꼬임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금 어두운 색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이 또 어떻게 돼요? 빛이 오는 방향 쪽이니까 좀 더 밝게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빨강을 물을 더 타서 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부분을 약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꽃입니다. 뒤에 있는 꽃은 이거보다는 좀 허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깨끗한 물을 칠을 하고, 물을 칠하고, 번지게, 번지는 걸로 표현이 좀 훨씬 더 낫죠. 뒤에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또 더 뒤쪽에 배경 쪽 위에 이런데도 물을 조금 칠하는 거죠. 물을 칠해서 이렇게 번지게, 저 뒤에도 꽃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배경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좀 몽우리 같이 생겼죠, 그죠? 몽우리 같은 경우는 단을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안 주고 깨끗하게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작은 붓으로 이렇게. 아유, 오토바이 소리.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두운 부분이 좀 있겠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덜 핀 거. 그리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밝은 거 하고 어두운 거 하고, 밝은 거 하고 어두운 거 하고 차이를 좀 줘야 됩니다. 위아래 차이 줬지만 이거는 좌우로 차이를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밝은 부분을 잡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좀 잡고 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완전히 빛 덩지는 쪽에는 살짝 보라색을 약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반적으로 명암에 이렇게 밝은 거와 어두운 걸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만 조금씩 나중에 다듬으면 됩니다. 그런 마무리는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되냐면 나누어야 돼요. 밝은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이 밝은 쪽 부분, 어두운 쪽 요 제일 기본적인 양감만 주고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밝게 좀 주고, 그죠? 이렇게 칠을 하고, 어두운 데를 말하기 전에 또 이거 잽싸게 얹어야 돼.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밝은 부분 밑에 줄기 쪽 있고, 이 부분 흰 걸 살려주면서 남겨둬야 돼요. 흰 테두리가 생기게 여기에. 자, 흰 테두리 생기게 남겨두면서 살짝 어둡게. 밝은 쪽. 그리고 또 어두운 쪽. 쭉 꺼주면 번지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양감이 딱 나요, 이게. 별 차이가 안 나겠다 싶으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위쪽에 여기만 이 부분만 살짝 한 번 더 밑에까지 끝까지 할 필요는 없이 이 정도만 맞춰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점점 간단하게 생략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사이에 초록색이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좀 어둡게 가지고 내려와야지. 또 어둡게. 이러고 어두운 쪽에는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로 오면서 색감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멀리 보내기 위해서, 뒤로 보내기 위해서 좀 차가운 색을 쓰는 거죠. 무채색도 쓰면서. 자, 이 무채색을 위에 터치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꽃받침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어둠을 만들어주는 거죠. 닦아주면 요 빛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시 이 부분이 밝아지고 요 또 어두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색이 조금 뒤로 물러날 수 있고, 빨간색하고 갈색하고 혼합이 된 그런 약간 쑥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초록이 아닌 그런 색,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색. 이렇게 해준 거죠.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어둠을 가지는데, 같은 톤으로 보이긴 한데 어둠이 가지잖아요. 이런 명암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방법을 해주고, 또 여기는 더 이제 좀 더 맑게 색깔을.
흰 테두리를 남겼어요, 여기요. 조금 어두운 거. 자, 봉우리의 그림자는 이 부분에서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약하게. 자, 그림자 생기시죠? 여기 그림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이게 너무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곳 같은 데는 좀 살짝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이 사이를 약간 겹쳐서 조금씩 비벼주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가 색이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연결되는 감도 좀 있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유리병이 있는데 요 유리병 안에 이렇게 투시돼 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안에 굴절도 막 일어나고 그 유리의 굴곡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줄기가 내려오고 또 줄기에 잎사귀가 약간씩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 물에 잠겨 있는 거, 잠겨 있지 않는 거. 그리고 물에 잠겨 있는 거는 선명합니다. 그리고 물에 안 잠겨 있는 거는 흐릿하고, 다시 보이는 거는 선명하고, 그러니까 이 선명하고 흐릿하고 다시 선명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빛이 오는 밝은 쪽 부분에는 요 줄기가 유리에 의해서 굴절이 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진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진한 부분, 이 부분은 어두워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이쪽에는 흐릿하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는 선명하고. 흐릿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희미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물칠해서 약간 번지게 해주면 여기보다는 흐릿해집니다. 이렇게 물을 적셔주고
굴곡으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선명하다고 했으니까 물을 안 적시고 이렇게 쭉 꺼면 됩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만 조금 살짝. 그리고 유리에 또 양감이 있겠죠. 아무리 투명해도. 그래서 이제 이는 부분 같은 거는 입혀주고, 유리 두께, 그리고 이렇게 원기둥처럼 어두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실제 보이는 사진하고 달리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살짝 한 번 더 어둠이라고 본다면 살짝 칠해주는 게 좋죠. 양감이 더 생기니까. 영어야 그게?